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대표 경기들이 끝이 났죠. 중국은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0으로 패배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은 두 가지 모두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국가대표팀이 잘 되면 토트넘이 어렵고, 토트넘이 잘 되면 국가대표팀이 어려운 굉장히 요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이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인데, 제 시즌에 퇴장을 당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포옹을 받기도 했던 우도기, 이 선수가 부상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우도기 선수가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수의 복귀가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대표팀이 중국을 완벽하게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이제 손을 입에다가 가져야 된 이유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선수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선수를 굉장히 존중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손흥민 선수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도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브나킥까지 보여준 손흥민 선수인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라브나킥은 사실은 양발을 다 쓰는 선수한테는 필요가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 그냥 차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왼발을 디딤발로 들고 오른발을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차는 라보나를 찬다는 거는 사실상 약간 상대방을 열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하튼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어쩌면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맞는 감독일지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튼 대한민국 대표팀 분위기는 좋은데 문제는 토트넘이죠. 토트넘이 지금 여러 부상자들, 그리고 이제 레드카드로 인해 못 뛰는 그런 선수들이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은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좋은 이야기부터 해보죠. 상승세 토트넘 위기는 1월부터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 공백이 있다. 이러면서 이때 10월 달에 나왔던 이 기사만 해도 이 토트넘을 걱정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토트넘 버리고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올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생 알 수 없습니다. B조의 일본, 한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함께 조에 편성됐는데 거기에 중국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반응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또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살짝 좀 살펴봤는데, U23 아시안컵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더니, 야 진짜 우리는 그냥 직접 죽으러 가는 길을 뽑았다. 야, 3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판이다. 저번에 아시안컵에서 3연패를 했었나봐요. 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3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에 서면 뭐 3연패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은, 야, 뭐 어떤 조를 뽑든 죽는 건 똑같다. 그리고 매 경기가 결승전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힘든 조를 중국이 뽑으면서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쉬운 조는 아닙니다. 일단 중국의 소림축구, 부상을 언제나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좀 얌전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일본,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런 팀들은 사실은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강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조편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3시드랑 비교하면 어쨌건 가장 강한 팀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한국의 조가 조편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일단 일찍 일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에서 이제 뭉쳐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겠죠.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자, 토트넘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일단 상태가 좋지 않은 토트넘,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토트넘은 일요일날 경기가 있습니다. 조금 쉴 시간이 있죠.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의 첫 경기가 일단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굉장히 지켜볼 만하겠죠. 그런데 이 경기를 보기 전에 이제 한국 팬들은 또 두 가지 경기를 또 지켜보실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새벽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 경기, 이강인 선수가 뛰는 경기고, 모나코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쾰른과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이게 또 4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가 사실상 동시간대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축구 팬들은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토트넘의 분위기를 좀 보기 위해서 제임스 러런스 알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축구 유튜버인데, 외국의 축구 유튜버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토트넘 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저도 좀 출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우상단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채널의 주인이자 진행자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토트넘이 승점 71점에서 72점은 있어야 그래도 4위 안에 들 수 있을 텐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이제 이 토트넘 팬이 대답을 하죠. 뭐 빌라전, 맨시티전 이제 다가오는데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5, 6위를 해도 사실상 엄청난 발전이다. 저번에 이제 8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이 끝나는 1월 말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돌아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1월 말까지 버틸 수 있냐? 그리고 1월 중순에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영입이 있을지, 그리고 부상 선수들이 과연 돌아와서 잘해줄지, 이 부분이 이제 토트넘의 어떤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혹시 이 스타일을 좀 바꾸길 원하냐? 주요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일 바꾸면 안 된다. 이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할 수 있게 시간을 더 줘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메로가 이제 3경기 출장 금지였기 때문에 맨시티전 이후에 돌아옵니다. 야, 타이밍도 참 애매한데 그래도 돌아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팬은 빌라와 맨시티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문화를 유지한다면은 지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냥 패배하더라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토트넘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돈을 많이 써야 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쓰면 레비스럽지는 않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고, 그리고 통계를 기반으로 영입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어렴풋한 짐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단 한 명만 영입한다면 어떤 포지션을 영입해야 될 것 같냐 라는 말에는 뭐 전체적으로 당연히 센터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왼쪽 수비가 이제 반더벤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과연 그만한 선수를 또 데려올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있고, 1월에 돈 많이 쓰는 건 의미가 없다. 워낙 또 선수들이 비싼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로라는 이제 팬은 클루셉스키는 좀 빼주고 싶다. 클루셉스키가 지속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국내 팬들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죠. 왼쪽 윙어도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뛸 선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존슨이라던가 히샬리송이라던가, 사실은 이제 그 왼쪽 윙에서 뛰기는 좀 애매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땜빵을 하는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왼쪽 윙어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토트넘이 우승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혹은 몇 위로 마무리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주인장은 뭐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흥민의 팬인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승은 일단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아스날도 어떻게 보면 수비 부상으로 인해서 우승을 놓쳤다고 지난 시즌에 이야기를 했는데, 뭐 토트넘도 지금 수비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챔스권에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건 다른 팀들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우승은 역시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2연패 전에는 진짜 우승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좋았던 토트넘의 분위기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파이로라는 이 사람도 기대감 없이 경기를 보는 건 좀 의미가 없다. 레스터 우승 시즌에 계속 부정을 했다면은 그러면 즐길 수 있는 최고 시즌을 놓쳐버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실은 기대하면서 축구를 보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파이로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니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내려앉아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다. 내려앉고도 지는 거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팬이 막 웃음을 참으면서 막 웃는데, 이 토트넘이 사실은 공격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한다고 해서 이긴다, 뭐 이런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스타일을 좀 유지하면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적인 축구에 굉장히 큰 힘을 싣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선수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바로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인데, 이 미키 반더벤 그리고 뭐 비카리오 등등 이제 이 부상 관련된 업데이트에 이제 우도기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인데, 이 우도기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이 프리미어리그 관련된 어떤 부상 혹은 이제 그 출장 정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육 부상이다라고 하는데 11월 25일에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한 50% 정도 부상에서 회복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비스마랑 로메로는 이제 카드 징계로 인해서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다른 부상 상황들도 좀 살펴보자면 일단 페리시치 6월 1일 날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뭐 시즌이 끝날 때까지 못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세뇽, 솔로몬, 히샬리송 등이 이제 1월에 돌아오죠.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쯤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미키 반더벤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 1월 중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 근육 부상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우도기가 과연 다음 경기에 뛸 수 있냐 없냐 특히 다음 경기가 아스톤 빌라 5위 팀인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우도기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최근에 애슬레틱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일단 미소를 좀 지었는데 토트넘의 데스티니 우도기의 이 인터뷰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He's feeling really good. 완전 지금 기분 좋아. 상태 좋아. 그리고 will definitely be ready to face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도기는 아스톤 빌라전에 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고 He was crucial to Spurs' excellent start. 이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경기를 치를 때까지 토트넘이 이제 1위를 하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우도기가 큰 공헌을 했다. 우도기는 필수적인 선수다. Can't do without 없으면 안 되는 선수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도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일단은 비수마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공을 뺏을 수가 없다. 수비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비수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이나 아니면 퀄리티, 이 공을 그대로 이제 몰고 나가는 어떤 방식을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훈련 경기에서는 항상 비수마가 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로메로가 항상 이긴다. 로메로랑 비수마는 항상 좀 다른 팀에 있나 봐요. 근데 로메로가 있는 팀은 대체적으로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로메로의 어떤 영향력이 돋보이는 그런 발언 중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은 이번 경기에 비수마가 못 뛰는데 과연 비수마가 없을 때 토트넘이 어떤 경기를 치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인터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로메로에 대해서는 어쩌면 모두가 좀 무서워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도기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도기가 훈련에서도 사실상 좀 우당탕탕한다고 해요. 이 태클하는 어떤 버릇이 이제 어디 안 가는 건데 살짝 선수들이 좀 무서워해서 로메로한테 다가가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Sonny is also a quality player. 진짜 대단한 선수다. As a finisher. 공을 마무리하는 선수로서 he's so good. 그 진짜 잘한다. 손흥민 선수에게 감탄하는 우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 밖에서는 누가 좀 도움이 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비카리오를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 온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고 매일매일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탈리아어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향을 좀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서로의 가족들도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도 같이 자주 먹으러 가는 그런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마, 뭐 사르, 다이어, 페리시치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적응에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클럽의 어떤 분위기라던가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북런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어 같은 것도 좀 해주면서 좀 적응을 쉽게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과의 이야기 한 부분도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모든 경기에서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훈련할 때라던가 뭐 경기할 때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룹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 love this team. 나는 이 팀을 사랑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토트넘에서 그렇게 많이 듣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팀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곧 21살이 된다고 해요. 이게 아마 하루 전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우도기가 내일 아마 생일인 것 같은데
우도기는 생일 확실하게 뭐 크게 파티를 열어도 되죠. 굉장히 좋은 선수로서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도 굉장히 탐내는 그런 선수로서 이제 선발로도 뛰기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부상 때문에 쉬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토트넘이 다시 한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로메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도기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태클이 이제 굉장히 토트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도기도 지금 옐로카드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메로가 없을 때 우도기의 수비력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도기가 단순하게 수비에만 도움이 된 선수는 아닙니다. 자, 일단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은 원래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그리고 비수마, 메디슨, 사르, 존슨, 클루셉스키, 손흥민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그런데 일단은 중간에 이제 이 중원이 다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냐? 일단 메디슨 부상, 반더벤 부상, 로메로 지금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인해서 2경기 더 못 나오는 상황이고, 비스마도 지금 옐로카드 5개로 인해서 이제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그럼 이제 토트넘의 기존의 주전 선수들 중에서 7명 남았어요. 7명.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한 명씩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도기까지 만약에 빠졌다. 최악이죠. 그래가지고 뭐 다이어, 데이비스, 뭐 에메르송, 그리고 지난 경기에 에메르송이 이 자리에서 뛰니까 확실하게 공격력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그 공격을 진행할 때 이 에메르송, 존슨, 손흥민 이 세 선수가 결국에는 이 왼쪽에서 호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존슨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에메르송이 이제 들어가주거나 다양한 어떤 패턴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뭔가 공격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메르송이 잘 안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수비적인 어떤 면에서 무게를 더 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데이비스 다이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에메르송이 이제 밑에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에메르송이 밑에 있다고 해도 다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에메르송이 위로 전혀 올라오지 못했죠.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활동량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건 우도기가 뛰게 됩니다. 우도기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하튼 최전방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격적인 어떤 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 어떤 식으로 나올까,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고민해 보면 일단 호이비에르가 중간에 서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수마가 못 뛰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공격적인 어떤 미드필더 자리에는 로셀소가 뛸까? 아니면 이제 벤탄쿠르가 뛸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벤탄쿠르가 최근에 국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로셀소보다는 벤탄쿠르가 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토트넘의 어떤 라인업이 구성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이어 대신에 이제 필립스가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이어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고통받기 싫으시다 하는 분들은 한 2경기 정도 토트넘 경기를 좀 쉬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들은 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혈압 올라서 못 보겠다 이러면은 이제 로메로가 돌아올 때까지 다이어가 이제 뛰는 장면을 도저히 볼 수 없다 하면 이제 그만 보시는 게 정신 건강이 좀 이로울 수 있고, 하지만 일단 다이어가 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일단 우도기가 2가지 이유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다이어와 함께 일단 수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우도기가 또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뒷공간 커버에도 좀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때도 좀 높이 올라올 수 있다. 물론 이 두 역할을 동시에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이어도 커버하고 손흥민도 도와줘. 이러면 이제 우도기 죽죠. 우도기는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도기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벤탄쿠르, 손흥민, 존슨, 우도기가 만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볼을 뺏기잖아요. 사실은 토트넘이 밑에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호이비에르, 사르, 클루셉스키 등등의 선수들이 이제 위에 올라와 있고, 다이어, 데이비스, 포로도 보통 이제 이만큼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비를 할 때. 그러면은 이 공을 뺏겼을 때 바로 뒤쪽으로 날아갈 수 없도록 손흥민, 존슨, 우도기 이 공을 뺏은 상대 선수한테 막 달려들어야 됩니다. 아스톤 빌라니까 뭐 흰색으로 하면은 중간에 있는 누가 공을 잡았다. 무조건 달려들어서 뺏어야죠. 다이어가 수비할 일이 없게끔, 다이어가 심심하게끔, 생각보다 공이 안 오네, 이런 느낌이게끔, 그리고 한번 공이 왔을 때 힘을 써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최전방에서 이제 공소유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이비에르도 수비적으로 좀 이선을 지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최전방에 올라와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많이 해주면은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도기의 합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첼시전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가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첼시전에서 퇴장을 당할 때 손흥민 선수가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줬으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은혜를 좀 갚아주는 우도기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도기의 인터뷰 그리고 다음 경기인 아스톤 빌라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